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들고 왔는데 2022년에 보는 아이폰 XS 실사용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2022년 구형 리뷰의 경우 그냥 구형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설명하는 게 아닌 제가 최소한 일주일 정도 메인폰으로 실사용해보고 리뷰하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이폰 XS 정말 인기가 많죠. 요즘 중고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도 찾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시점에서 어떨지 저랑 같이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아이폰 XS 간단 설명해드리자면 2018년에 아이폰 XR과 함께 출시된 플래그십 모델이며 출시 당시에 아이폰 X에 색깔놀이만 추가했다라는 평이 대다수였지만 지금 와서 볼 때 아이폰 X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지금 시점에서 봐도 매우 잘 뽑았다라는 평이 대다수죠. 초반에 욕을 좀 먹긴 했지만 막상 지나고 보니 선녀인 폰입니다. 아이폰이 유독 S가 들어가는 모델이 초반에 욕을 좀 먹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재평가를 받는 폰인 것 같아요.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봐도 굉장히 이쁘고 잘 만든 스마트폰이지 않나. 디자인은 아이폰 X과 99% 똑같지만 XS에만 유독 디자인 호평을 주는 것 같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후면을 보면 제가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중에 골드를 쓰고 있지만 언제나 봐도 굉장히 이쁘고 햇빛에 비출 때 고급스러운 느낌과 이쁘다는 느낌을 크게 받고 있어요. 실물이 완전 깡패 수준인데 지금 봐도 이건 인정이네요. 특히 이때는 후면 유광 글라스에 옆면을 유광 스테인리스 조합으로 은은하게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정말 찰떡인 조합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카톡티도 보면 이때만 해도 굉장히 툭 튀다, 날카롭게 튀어나왔다라는 평이 있었지만 지금 볼 때는 선녀죠. 여러모로 재평가를 받는 요소들이 이런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XS 골드 색상만 특수 코팅이 되어 있다 보니 찍힘이나 기스가 실버에 비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중고로 산다 해도 골드 색상이 대체로 상태가 좋은데 코팅이 확실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나 보네요. 사이즈도 보면 5.8인치 한 손에 잡히는 크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중간인 사이즈인데 갤럭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작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립감뿐만 아니라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277g으로 요즘 웬만한 스마트폰들이 200g 내외인 걸로 봐서는 손에 쥐었을 때 가볍다라기보다는 묵직하다, 손에 뭔가 있다 이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소한 특징도 알려드리자면 아이폰 XS가 유독 페이스 ID가 고장난 매물이 많더라고요. 대부분은 침수 때문인데 IP68 방수 방진이 된다고는 하지만 상단 스피커 구멍에 지속적으로 습기나 물기가 들어가면 금방 고장이 난다고 하네요. 아무튼 외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봐도 퍼펙트하다, 여전히 고급스럽고 이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화면을 켜서 디스플레이도 보면 스펙은 OLED 패널에 FHD 플러스급 해상도 화면 밝기는 최대 625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우선 화면을 봤을 때 그냥 전형적인 노치 디스플레이죠. 그렇지만 요즘은 단종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3D 터치를 아직까지 XS에서 쓸 수 있어요. 힘을 조금만 세게 주면 바로바로 뜨고 키보드 칠 때나 여러가지 이유로 3D 터치가 있는 게 더 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애플이 원가 절감인지는 모르겠으나 테날부터 빼버리더니 아예 단종이 돼버려서 이제는 구형폰에만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예전에 3D 터치 잘 쓰시던 분들이 3D 터치 빠지면 불편해서 어떻게 쓰냐라는 반응도 많았지만 막상 좀 지나고 나니 iOS가 3D 터치가 없어도 쓰는데 문제 없게끔 잘 다듬어 놨기 때문에 요즘은 없어도 크게 불편하다거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화면 밝기는 최대 625니트인데 아무래도 최신 플래그십을 써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실내에서는 아무 문제 없고 야외에서는 조금 어둡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때 당시에 XS 패널이 역대 최고의 패널을 탑재했다 보니 햇빛 명암비라든지 최대 화면 밝기가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갤럭시 S9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평범하다, 조금 좋다 수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능도 보면 TSMC 7나노 공정 기반의 A12 바이오닉 칩셋에 램은 4기가를 탑재했습니다. 바로 긱벤치 5로 점수를 한번 살펴보면 싱글은 1100점대, 멀티코어는 2800점으로 3년 전에 나온 칩셋인데도 불구하고 싱글코어는 이제서야 안드로이드 플래그십을 따라오는 수준을 보여주고 멀티코어도 여전히 현역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3D 마크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로 기준으로 보면 최고점은 1000점, 최저점은 700점으로 안정성은 70% 내외입니다. A12 칩셋이 잘 만든 건 맞는데 애플치고는 이때 당시에 효율이 조금 안 좋았다. 다른 칩셋들은 평균 70% 후반대인데 아이폰 XS로 고사양 게임을 하게 될 경우 2-30분만 지나면 화면 밝기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성능 자체만 볼 때 2021년에 나온 안드로이드
플래그십급은 되다 보니 고사양 게임만 하지 않는다면 매우 준수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S가 12부터 시작해서 15까지 받는 시점에서 iOS 15로 돌려도 버벅거림도 거의 없고 여전히 부드럽게 동작을 합니다. 이제 카메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폰 XS부터 아이폰 프레젠테이션에서 카메라 비중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죠. 실제로 카메라 발표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뷰파인더로 보면 아이폰 X까지만 해도 구형 인터페이스지만 XS도 구형 인터페이스긴 하나 16:9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XS가 유독 카메라 셔터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온데방네 소문을 내는 느낌? 제가 버스 탈 때 사진을 찍으니까 셔터음이 커서 그런지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고, 우선 주간 사진을 볼 때 아이폰 X 시리즈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폰 특유의 색감이라 해야 하나? 따뜻하면서도 밝은 색감이 XS로 넘어오면서 많이 빠졌고, 이제부터 현실 색감을 살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배줌도 OIS가 들어가 있다 보니 안정적이게 흔들림 없이 찍어주네요. 개인적으로 망원 잘만 활용하면 괜찮은 사진 많이 건질 수 있어서 저는 망원으로 사진을 자주 찍는 것 같네요. 야간 사진도 보면 야간 모드 기준으로 아이폰 11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아이폰 11부터 야간 모드가 들어가면서 퀄리티가 거의 퀀텀 점프 하다시피 올라갔지만 XS는 야간 모드가 없다 보니 그냥 야간 모드 없는 카메라 수준을 보여줍니다. 노이즈가 끼긴 해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2배 망원도 마찬가지로 빛 번짐만 제외하면 봐줄만 하다라고 생각되네요. 내장 배터리도 한번 살펴보면 사실 아이폰 XS의 가장 큰 단점이죠. 많은 분들이 배터리를 단점으로 꼽던데 100% 맞습니다. A13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 11 시리즈부터 배터리 효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지만 그 이전 모델은 부족한 게 눈에 보입니다. 우선 SNS나 웹서핑, 유튜브 기준으로 쓰면 평균 4시간 내외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쓸 때 보조 배터리나 저전력 모드는 필수로 쓰게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최대 7.5W까지 지원하고 최대 18W 고속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 내장 스피커를 볼 때 아래에 하나, 상단에 하나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했는데, 아이폰 X을 기점으로 스피커 음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베이스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살짝 있었지만 지금은 상단 스피커 출력도 매우 준수한 편이고 저음도 단단하고 여러모로 누워서 유튜브 보기용 간단하게 노래 듣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스피커는 아직까지 매우 준수합니다. 이렇게 2022년에 보는 아이폰 XS 한번 살펴봤는데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보신 분들 아이폰 XS 살까 말까 바로 말씀드리자면, 배터리에 신경 쓰지 않는다, 혹은 내가 스마트폰을 살 때 배터리를 가장 중요시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면 충분히 지금도 쓰기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라면 분명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이 디자인은 애플의 역대급 디자인이지 않나. 몇 년 뒤에 이 디자인으로 아이폰 SE4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인기가 많을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